26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정의하는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은 말 그대로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자격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이 틀린 설명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 5번 보기는 모두 해당 규정의 정의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각 교육 유형의 정확한 정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주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보기에서는 30일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령상 올바른 규정입니다.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 포함될 사항, 제출 기한인 60일 이내 공단 또는 지도사에게 확인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수립 명령 권한 등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은 중상 또는 사망 1 경상 신무상의 사고 30, 즉 물적 손실이고 무상의 무사고 고장 600, 즉 아차 사고입니다. 오답인 2번의 1대 29대 300은 하일리히의 재해 구성 비율이니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안전보건교육,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등에 대한 보좌 및 지도 조언입니다. 반면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분석은 주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의 총괄 업무에 해당하며 담당자의 명시적 업무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담당자의 업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교육 방법 중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하버드 학파의 5단계 교수법 순서는 준비시킨다, 프레퍼레이션, 교시한다, 프레전테이션, 연합한다, 어소시에이션, 총괄시킨다, 제너럴리제이션, 응용시킨다, 애플러케이션입니다. 즉, 기역, 디귿, 리을, 니은, 미음 순서가 정확합니다. 이 순서는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안전관리의 생산성 측면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안전관리의 생산성 측면 효과는 근로자의 사기 진작, 사회적 신뢰성 유지, 이윤 증대, 비용 절감 등 무죄의 달성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들입니다. 하지만 생산시설의 고급화 및 다양화는 기술 개발이나 설비 투자와 관련된 영역으로 안전관리의 직접적인 생산성 측면 효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안전교육의 지도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교육은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쉬운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지도 원칙입니다. 보기 3번에서는 어려운 부분에서 쉬운 부분으로 진행이라고 했으므로 틀린 내용입니다. 피교육자 중심 교육, 동기부여, 오관감각기관 활용, 기능적 이해 등은 모두 올바른 안전교육의 지도 원칙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교육의 방법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안전보건교육 규정에 따르면 직무교육 시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이상은 집체교육, 현장교육 또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의 형태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역에는 3, 니은에는 2 그리고 디귿에는 라 비대면 실시간 교육가 들어가야 합니다. 인터넷 원격 교육은 혼자 듣는 방식이므로 실시간 소통이 강조되는 비대면 실시간 교육보다 비중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상 결함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제조물 책임법에서 인정하는 결함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제조상 결함, 설계상 결함, 그리고 표시상 결함입니다. 배송상 결함은 제조물 책임법에서 규정하는 결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5번 문제입니다. 재해조사의 1단계인 사실 확인에 포함되는 활동을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재해조사의 1단계인 사실 확인은 말 그대로 현장에서 발생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는 재해 발생 작업의 지휘 감독 상황을 조사하는 것 기억과 재해 발생 기계 설비의 위험 방호 설비를 확인하는 것 띠그지 해당합니다. 반면 재해 발생의 직접 원인 판단 니은은 수집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2단계 활동에 해당합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재해 통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안전성 비교, 즉 세이프티 T-스코어는 과거와 현재의 안전성 개선 여부를 판별하는 통계적 기법입니다. T-스코어가 -2 이하인 경우 과거에 비해 안전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것을 의미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은 사망재해의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 아니라 1만 일이라고 했으므로 틀렸고 2번은 도수율이 연 근로시간 10만 시간이 아니라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의미하므로 틀렸습니다. 3번은 재해율 천인율이 1000명당 재해자 수를 의미하는데 재해 발생 건수라고 했으므로 틀렸고 4번은 종합재해지수 FSI가 도수율과 강도율을 단순히 곱한 것이 아니라 곱한 값의 제곱근이므로 틀렸습니다. 따라서 5번만 옳은 설명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재해 조사는 동종 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조사의 범위를 재해 발생 현장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며 간접 원인이나 관리적 측면까지 폭넓게 조사해야 합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재해 발생 시의 올바른 조치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 구출 및 응급조치 우선, 현장 보존 및 기록,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포함, 그리고 2차 재해 우려가 없다면 신속히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인간 마이너스 기계 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인간 마이너스 기계 인터페이스는 인간과 기계 사이의 정보 전달이 일어나는 표시 장치나 제어 장치 등을 포함하며 인간 마이너스 기계 시스템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답들을 살펴보면 2번은 표시 장치가 기계의 상태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장치이고 3번은 전동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도 인간 마이너스 기계 시스템에 해당합니다. 4번은 인간의 주관적 반응은 인간 기준에 해당하며 5번은 심박수는 생리학적 척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번만 옳은 설명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애의 예방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강렬한 소음 작업의 기준은 105dB의 소음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하는 작업입니다. 보기에서는 30분이라고 했으므로 기준에 미달하며 따라서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령상 올바른 규정입니다. 1일 8시간 작업 기준 90dB은 소음 작업의 정의에 부합하고 임팩트 렌치는 대표적인 진동 공구이며 1초 간격으로 125dB의 소음이 1만 회 발생하는 작업은 충격 소음 작업 기준에 해당합니다. 청력 보존 프로그램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40번 문제입니다. 인간의 시각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눈에서 물체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수정체의 두께를 두껍게 하여 초점을 맞춥니다.
거리가 멀어질 때는 수정체가 얇아집니다. 따라서 보기에 나온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명수능은 암수능에 비해 훨씬 빠르고 암수능 시 원추세포가 먼저 반응하고 간상세포가 뒤따릅니다. 최소 가분 시력은 일정 거리에서 구분할 수 있는 표적의 최소 크기에 따라 정해지며 간상세포는 원추세포에 비해 더 짧은 파장에 민감합니다. 41번 문제입니다. 제품 설계에 인체 측정치를 적용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인체 측정 자료를 제품 설계에 적용하는 표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설계에 필요한 인체 치수를 선택합니다. 둘째, 인체 측정 자료 응용 원리를 결정합니다. 셋째, 적절한 인체 측정 자료를 선택합니다. 넷째, 필요한 여유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순서가 올바릅니다. 42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 관리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대상은 연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골격계질 환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거나 5명 이상 발생했을 때 노사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보기에서는 5명이 발생했지만 노사 간의 이견이 없다고 했으므로 프로그램 수립이 필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모두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43번 문제입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유해요인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REBA, 즉 레퍼드 인타이어 바디 어세스먼트는 전신 자세 평가 도구로 손목 각도뿐만 아니라 물체를 잡을 때의 손잡이 조건, 즉 커플링 품질을 평가 항목에 포함합니다. 오답들을 살펴보면 NLE의 LI 중량 지수는 작을수록 안전하고 REBA는 보행 동작 평가보다는 정적 또는 반복적 자세 평가에 중점을 둡니다. NLE는 수직 이동 거리 등을 따지며 OWAS는 팔꿈치 각도와 같은 세부적인 관절 각도를 정밀하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44번 문제입니다. 정상 청력을 가진 성인이 느끼는 소리의 크기를 비교할 때 1000Hz 순음에서 80dB의 소리는 60dB의 소리에 비해 얼마나 더 크게 들리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소음 수준이 10dB 증가할 때마다 인간은 소리가 약 2배 크게 들린다고 느낍니다. 이 문제에서는 60dB에서 80dB로 총 20dB이 증가했습니다. 10dB이 2배이므로 20dB은 2배의 2배, 즉 2 곱하기 2에서 4배 더 크게 들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45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 공사 중 디귿,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건설과 리을, 깊이 10m 이상의 굴착 공사는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역, 건축물은 지상 높이 31m 이상일 때 제출 대상이며 25m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니은, 해체 공사는 연면적 기준이 아니라 교량이나 제방 등 특정 구조물 위주로 대상이 정해지므로 연면적 2만 제곱미터 해체는 이 기준에 직접적으로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46번 문제입니다. 결함수 폴트 트리에서 정상 사상티에 관한 최소 절단 집합 미너멀 컷셋을 모두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결함수 분석에서 최소 절단 집합은 정상 사상을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기본 사상 조합을 의미합니다. 주어진 결함수를 보면 정상 사상티는 레프트 게이트와 라이트 게이트의 A&D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레프트 게이트는 기본 사상 어와 B의 OR 조합이고 라이트 게이트는 기본 사상 어와 C의 A&D 조합입니다. 따라서 T는 어 플러스 B AC가 됩니다.
이를 분배 법칙으로 풀면 어AC BAC가 되는데 어어는 어와 같으므로 AC ABC가 됩니다. 여기서 흡수 법칙, 즉 AAB어를 적용하면 AC가 ABC를 포함하므로 최종적으로 최소 절단 집합은 C가 됩니다. 47번 문제입니다. 시스템의 신뢰도가 0.8309일 때 동일한 부품 어의 신뢰도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시스템은 부품 1과 부품 2와 3이 병렬로 연결된 부분이 다시 직렬로 연결된 형태입니다. 부품 2와 3이 병렬로 연결된 부분의 신뢰도는 1-1-A, 1-A, 2A-어자승입니다. 전체 시스템의 신뢰도는 부품 1과 2 병렬 부분의 직렬 연결이므로 A인 2A-A, 2A-어이 됩니다. 이 값이 0.8309가 되도록 하는 어를 찾아야 하는데 보기에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보면 어가 0.85일 때 2 곱하기 0.85의 제곱 빼기 0.85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약 0.830875가 나와서 0.8309에 가장 가깝습니다. 따라서 부품의 신뢰도 어는 0.85입니다. 48번 문제입니다. 정성적, 귀납적인 시스템 안전 분석 기법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 형태를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기법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FMEA, 즉 고장 형태 및 영향 분석 FAI로 모드 언드 이펙트 어널러서스는 개별 부품이나 요소에 가능한 모든 고장 모드를 식별하고 각 고장 모드가 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이것은 바닥에서 위로 바텀 마이너스업 접근하는 귀납적 방식이며 고장 형태와 그 영향을 정성적으로 분석합니다. FTA는 연역적, 정량적 분석 기법이며 PHA는 예비 위험 분석, ETA는 사건수 분석, THERP는 인간 오류 평가 기법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은 FMEA입니다. 49번 문제입니다. 고장 확률 밀도 함수가 지수 분포를 따르고 평균 수명이 10의 4제곱시간인 부품을 10시간 작동시켰을 때의 신뢰도는 얼마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는 부품의 신뢰도 함수 RT는 E-T로 계산됩니다. 여기서는 고장률이고 T는 작동 시간입니다. 평균 수명이 10의 4제곱시간, 즉 1만 시간이므로 고장률은 11만, 즉 0.0001이 됩니다. 이 부품을 10시간 작동시켰을 때의 신뢰도는 R12-0.0001, 12-0.001이 되며 이 값을 계산하면 약 0.999가 나옵니다. 주어진 보기 중에서는 0.90이 가장 근사치로 정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50번 문제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할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시 규정에는 평가의 목적과 방법,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근로자의 참여 및 공유 방법, 그리고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험성 평가 인정 신청서 작성 방법은 공단의 인정을 신청하기 위한 행정 절차 안내 사항이므로 사업장 내부의 실시 규정에 필수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 정리 시간입니다. 먼저 재해 통계 및 이론에서는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인 1103만600과 하일리히의 129만 9,300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천인율은 1000명당, 도수율은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의미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다음은 교육 및 학습 관련입니다. 하버드 5단계 교수법인 준비 교시 연합 총괄 응용 순서를 암기하시고 안전교육의 3단계인 지식 기능 태도 역시 잘 알아두세요. 법적 기한 및 수치에서는 안전보건 개선계획서의 60일 내 제출과 15일 내 심사 기한, 소음 기준치인 90dB 8시간, 105dB 1시간, 115dB 15분, 그리고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 높이 31m, 깊이 10m,
최대지간 50M 등을 숙지하시면 좋습니다. 인간공학 분야에서는 REBA 평가 도구가 손잡이 조건인 커플링을 평가에 반영한다는 점, 소음이 10dB 증가할 때 입에 크게 들린다는 점, 그리고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출 때 수정체가 두꺼워진다는 시각의 원리를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시스템 안전에서는 FTA가 연역적, 정량적, 타프-다운 방식의 분석 기법이고 FMEA는 귀납적, 정성적, 바텀-업 방식이라는 차이점을 명확히 알아두세요. 그리고 최소 컷셋은 사고 발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자, 이제 모든 문제 해설을 마쳤습니다. 오늘 학습한 핵심 키워드를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학습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